네. 저희 국내 이슈 체크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현 과장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충현 과장은 오늘 국제 유가 반등 이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 30달러 선까지 오히려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사실 팽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53달러 선까지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오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아시아 OSP 원유 판매 가격이죠.를 인상을 한다고 좀 예견을 하면서 좀 국제유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란 원유 수출 처음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다가 다시 호재로 또 다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란 제재 철회로 원유 수출 재개가 기대는 되지만 6월 말까지 협정 체결 그리고 또 협정 사항 이행을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한 1년 정도는 최소 소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호재성으로 좀 적용이 되면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좀 활기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우디 아람코 배럴당 대아시아 물량을 0.3달러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5월 중 미국과 북서유럽항 OSP는 0.1불, 0.2불씩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에 따라 시장 반응은 화학주와 정유주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공주가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할 사안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유가는 이렇게 좀 공급 과잉이라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량이 좀 워낙 많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 원유 재고량 상승률이 좀 감소하고는 있지만 일단 사상 최고치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4월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오면서 정유 시설이 가동률을 좀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고율도 떨어진다는 분명히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급 우위는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아직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 30일, 한 달 조금 넘게 사용 가능한 원유 재고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후로 최대 수준이고요. 하반 경직성이 강화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좀 큰 폭의 상승을 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유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불론박이 굉장히 많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70%에 육박해 있다. 근데 하지만 저장 탱크뿐만 아니라 송유관이라든지 공급막 투입 전에 기생산분 또 알래스카에서부터 수송되고 있는 재고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어찌 됐건 전에도 똑같이 계량을 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유가가 한 40불에서 60불 사이 박스권을 좀 장시간 좀 횡보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추세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53달러 선까지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이라는 거. 그러면 저유가가 지속될 거지만 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이에서 좀 트레이딩 흐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유가의 피해주와 수혜주가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정유주, 항공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정유지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면 네. 아직은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으로 좀 적자를 내는 회사들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재고 평가손의 우려가 좀 감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좀 하반 경직성을 띠면서 그동안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던 부분에서 평가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소할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정유사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비
설비 투자를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를 중심으로 좀 회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생입니다. 뭐 기회 요소가 아니라 회생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좀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를 그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는 지금 적정 수준이 아니겠는가, 또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좀 큰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 부분도 역시 같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정유주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유주는 아직은 좀 피해 있어야겠다. 뭐 추가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 뭐 화학 제품에는 원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주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네, 에너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게 바로 정유화학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에너지 섹터가 유가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급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 아직까지 좀 확인된 부분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네. 유가가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정 네. 주가일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세로 이제 간다면은 정유주는 그렇다 치고 항공주는 이제 결국은 또 수혜를 볼 만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공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항공주 뭐 올 한 해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그 이외에는 뭐 해외 여행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들어서는 화물 운송 수요도 본격적으로 좀 증가세 추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좀 겹경사가 좀 겹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 하락으로 유류비가 좀 급감을 하면서 2015년도 수익에는 굉장히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뭐 전미후무한 좀 그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출국자 증가폭이 거의 사상 최대로 좀 잡히고 있고요. 중국인 입국자 수요도 굉장히 증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항공주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좀 호조세로 돌아서고요. 유럽의 회복 기대감으로 본격적으로 좀 증가세에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뭐 운행 원가의 거의 한 34%에서 40%까지 좀 유류비가 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트 유가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항공주는 좀 추가적으로 좀 좋게 보셔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유가가 이제 반등하게 되면서 항공주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길게 봤을 때 항공주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유가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호주로 봐야 될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원래는 제가 좀 아시아나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다시 좀 눈을 돌려서 대한항공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회사 내용을 봤을 때 동사는 연평균 제트 유가가 1불 하락 시에 한 300억 수준의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80억 원의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체크하신다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요, 좀 영업이익을 수정하는 중입니다. 계속 신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리포트에는 1분기 예상을 한 2,1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 9천억 이상까지도 좀 예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트 유가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주가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대한항공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지금 항공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에 따라서 항공주 그리고 정유주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유가 피해주, 수혜주까지 점검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같이 살펴드렸으니까요.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시간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